유식한자 TV 오늘 영상은 준 4급 선정한자 두 번째 시간으로 10개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도를 보겠습니다. 섬도는 새 조와 몇 산이 결합된 글자입니다. 바다 위에 솟은 산 위에 새들이 앉은 모습을 그려서 섬을 나타내었습니다. 섬도는 큰 섬인데 비해서 작은 섬은 작은 섬 서를 사용합니다. 작은 섬 서에도 몇 산이 들어가 있죠. 도서지방은 책들이 있는 지방이 아니라 크고 작은 섬들이 있는 지방을 말하며, 반도는 반이 섬이라는 뜻으로 한쪽만 대륙에 연결되고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육지를 말하며, 한반도는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이죠. 열도는 줄을 지은 모양으로 쭉 늘어선 여러 개의 섬을 말하며, 독도는 우리나라 울릉군에 속해 있는 가장 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움직일 동을 보겠습니다. 움직일 동은 무거울 중과 힘 역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무거운 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힘을 쓰는 모습으로 움직이다, 옮기다, 흔들리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울 중은 사람인과 동력동이 합해진 글자인데, 동력동은 본래 사방을 끈으로 동여맨 보따리를 그린 것으로 사람인과 합쳐져서 등에 짐을 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겁다라는 뜻이고 짐에 중요한 것이 담겨 있어서 소중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은 기운차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은 토지나 집처럼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말합니다. 경거망동은 가볍고 망령되게 행동한다는 뜻으로 도리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복지부동은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몸을 사리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질 낙을 보겠습니다. 떨어질 낙은 풀초와 물수, 각각 각이 합해진 글자로 풀잎이나 비가 떨어져서 각각 흩어진다는 의미로 떨어지다, 흩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추락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하며, 낙방은 합격자의 방에서 떨어졌다는 뜻으로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하며, 난공불락은 공격하기 어려워서 좀처럼 함락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오비일학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공교롭게 다른 일과 때가 일치해서 의심을 받게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찰랭을 보겠습니다. 찰랭은 얼음빙과 명령할 령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명령할 령은 삼합집과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에 병부절이 결합된 글자인데요. 큰 건물 아래 대청에 앉아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으로 명령하다의 의미입니다. 명령을 내릴 때는 듣는 입장에서는 차고 냉랭하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앞에 얼음 빙을 넣어서 차다, 쌀쌀하다 라는 의미의 찰냉이 되었습니다. 냉우는 따뜻함과 차다 라는 의미이며, 냉각은 차게 하는 것을 말하고, 냉옥은 인정이 없고 혹독한 것을 말하며, 냉면은 차게 해서 먹는 국수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량을 보겠습니다. 둘량은 마차를 끌던 말의 등에 씌우는 멍에와 곱비 고리를 함께 그린 글자입니다. 금몽과 소전의 모습입니다. 두 개의 멍에를 그려서 두 필의 말이 마차를 끌고 있다는 뜻으로 둘, 쌍 또는 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양쪽에 접시가 있는 양팔 저울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무게의 단위로, 또 한냥 두냥 하는 화폐의 단위로도 사용이 됩니다. 양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하며 만냥은 아주 많은 돈을 뜻하고 일거양득은 한 번 들어서 두 개를 얻는다 하는 뜻으로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진퇴양난은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궁지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헤아릴 양을 보겠습니다. 헤아릴 양은 아침 단과 마을 리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각골문을 보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곡식이 들어있는 자루 위에 깔때기가 꽂혀있는 모습입니다. 마을 리는 잘 싸맨 자루를 그린 동력동에서 윗부분을 연 모습이고요. 가로 왈은 깔때기가 되나 말이 모습으로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헤아릴 양은 헤아리다, 무게를 재다, 달다, 분량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량은 깊이나 높이, 거리 등을 헤아려 재는 것을 말하며 대량은 많은 분량을, 양산은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을, 종량제는 사용하는 양에 따라 비례하여 값을 치르는 제도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아릴 료를 보겠습니다. 헤아릴 료는 쌀 미와 말 두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쌀을 말로 재는 데서 퍼 담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헤아리다, 세다 등의 뜻이며 이렇게 잰 곡식으로 품삯이나 급여 등을 지불했기 때문에 값, 급여 등의 뜻도 가지고 있고 재료의 뜻도 있습니다. 무료는 값이 없다는 의미로 공짜를 말하며 수수료는 어떤 일을 돌봐준 데 대한 보수를 말하고 요리는 음식을 만들 때 재료의 양을 정확하게 헤아려서 갈무리하는 것을 말하고 조미료는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흐를 류를 보겠습니다. 흐를 류는 물수와 깃발류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깃발류는 어머니 뱃속에서 머리를 아래로 하고 나오는 아기와 양수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수와 깃발류가 합쳐진 흐를 류는 흐르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물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흐르다, 떠돌아다니다 하는 뜻과 함께 계층이나 분파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입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말하며 유언비어는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을 말하고 낙화유수는 떨어지는 꽃과 흐르는 물이라는 뜻으로 가는 봄의 경치를 말합니다. 청산유수는 푸른 산과 흐르는 물이라는 뜻으로 말을 거침없이 잘하는 것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매를 보겠습니다. 살매는 그물망과 돈을 뜻하는 족의 패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그물로 돈을 끌어모아 물건을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매는 물건을 사는 것을 말하며 매표는 표를 사는 것을, 매매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매점 매석은 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물건을 많이 사두었다가 값이 오른 뒤에 파는 것을 말합니다. 팔매를 보겠습니다. 팔매는 날출과 살매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팔매에 쓰인 선비사는 날출이 잘못 변형된 것으로 소전에는 이렇게 날출이 쓰이고 있습니다. 팔매는 사온 물건이 나가는 것이므로 물건을 팔다라는 의미입니다. 판매는 상품을 파는 것을 말하며 매장은 물건을 파는 곳을, 매국노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며 박리담에는 이익을 적게 보고 많이 팔아 이문을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매간매직은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켜주는 것을 말하며 입도 선매는 벼를 논에 세워둔 채로 미리 돈을 받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 4급 선정한 자 두 번째 시간으로
10개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준 4급 선정한 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매와 팔매를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